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쿠냐의 재계약 소식이 오피셜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히어리고가 떴기 때문에 그 얘기와 연결해서 이제 용의 꼬리가 좋으냐, 뱀의 머리가 좋냐, 이건 항상 뭐 어느 스포츠판에는 있는 그 논쟁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봤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또 양민혁 선수 이슈가 좀 최근에 있어가지고 포스테코그로 인터뷰 관련해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쿠냐 얘기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은 울버햄튼이 쿠냐의 주급 인상, 계약 연장 등을 포함한 협상과 관련해서 구두 합의를 끝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아스날과 개인 합의를 끝냈다는 ITK 기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임에도 어쨌든 아스날이 좀 자행 영입을 하려나 보다라는 좀 의견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 재계약에 사인을 한 것처럼 보이죠. 뭐 일단은 뭐 데일리 메일 쪽에서 뭐 나온 이야기는 이제 1월에 아스날의 관심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뭐 노력 중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스날은 이제 사카가 부상으로 또 나간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커버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마르티넬리도 아쉽고 하니까 영입을 이제 노리고 있었다. 뭐 이 정도까지 나왔고, 근데 이제 로마노의 얘기까지 종합해 보면은 좀 울버햄튼으로 잡는, 울버햄튼이 가는 뭐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사실 뭐 ITK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로마노가 그렇죠. 좀 더 소스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로마노의 소식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뭐 ITK가 가끔 가다가 아무도 몰랐던 거를 혼자 맞추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노와 다이다이를 까기에는 사실 체급이 안 맞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로마노가 이렇게 울버햄튼과의 재계약이 가까워졌다고 보도를 했다 보니까 일단 현재 흐름상 쿠냐는 울버햄튼에 남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가 뜨기 전까지 아스날이 울버햄튼에서 쿠냐를 딱 데려오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꽤 이적 가능성도 낮진 않다고 봤거든요. 저도 높다고 봤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사이즈로 봤을 때 가면 바로 뛸만하고, 뭐 당연히 뭐 사카 복귀가 상관없이 그냥 왼쪽에 뛰면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쿠냐 입장에서도 할만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울버햄튼이 뭐 이번 시즌은 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 뭐 어떻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다음 시즌에 뭐가 되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쿠냐 개인의 좀 커리어를 봤을 때는 이번에 조금 타이밍 잘 잡아서 가면은, 그다음에 이런 게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좀 공존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울버햄튼이 아직까지 강등권 경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의 거의 유일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쿠냐를 이게 겨울에 파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에 또 최근에 울버햄튼이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의뢰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뭐 네투도 뺏기고 뭐 킬먼도 뺏기고 뭐 재정 이슈도 되게 세게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날이 이거는 충분히 이적료만 세게 부르면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쿠냐를 데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건 쿠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쿠냐가 어쨌든 재계약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했던 ITK가 제가 알기로는 팀뉴스라고 아스날 관련해서는 거의 1티어급의 ITK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팀뉴스에서 다뤘던 게 어찌되었든 개인 합의잖아요. 그렇죠. 개인 합의다 보니까 구단과의 합의는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울버햄튼도 지금 어쨌든 강등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팀의 코어를 판다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죠. 미친 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냥 개인 합의만 해놓고 여름에 영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와갖고 또 영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개인 합의만 해놨다, 뭐 템퍼링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축구에서 템퍼링은 좀 많이 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쿠냐와 개인 합의만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뭐 쿠냐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올 시즌 리그에서 10개의 득점, 4개의 도움 기록을 하면서 뭐 왼쪽에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은 현재는 최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나이가 1999년생으로 이제 25세, 그래서 거의 전성기에 진입하는 나이로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영입하기도,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 아스날에 가기도 좋은 나이긴 합니다. 또 아스날이 브라질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울브스가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봐야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아웃 구맹이 분명히 설정이 됐을 텐데 그 바이아웃 구맹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재계약이 제발 이번 겨울에만 나가지 말아다오 하고 이제 바이아웃 구맹 조금만 높이고 재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 그렇죠. 정말 바이아웃 구맹을 높게 책정을 했을지, 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울전드가 되나?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강등 시에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울버햄튼과의 미래는 약속하되 탈출구 정도는 마련해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토트넘전이었나요? 그 경기만 보더라도 정말 수비면 수비, 뭐 공격이면 네. 공격, 혼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활약을 바탕으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베스트 11을 뽑았을 때도 경석형이 포함을 시키셨잖아요. 그 정도로 아무래도 왼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되게 좀 군침을 흘릴 만한 영입이었는데 쿠냐가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울브스의 잔류 경쟁에도 좀 팀 분위기에 힘을 실어줄 수 네, 있는 선택이 아닐까 확실히. 싶습니다. 그래서 뭐 쿠냐가 왜 재계약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울브스에서의 뭐 당연히 확실한 주전, 그다음에 에이스 대접,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요즘은 뭐 중하위권 팀들도 주급이나 이런 부분은 뭐 거의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팀 분위기가 좋았나 보죠 본인이.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울버햄튼이 안 팔 거라는 입장이 좀 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차피 네. 못 가니까 어차피. 네, 헤르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갔을 때도 비싸게 갔고 울버햄튼으로 왔을 때도 거의 5천만 유로에 가까운 이적료를 네. 기록하고 왔거든요. 울버햄튼의 클럽 레코드였기 때문에 판다 하더라도 거의 진짜 한 1억 유로에 가까운 네. 금액으로만 팔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좀 당연하게도 쿠냐를 남겨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쿠냐가 생각보다 좀 팀을 많이 옮겼어요. 일단 축구 팬들한테 좀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헤르타 시절이었을 네. 것 같은데 그 뒤에 아틀레티코로 옮겼을 때 사실 상당히 좀 부진했거든요. 기대 이하였는데 저는 아틀레티코에서의 경험이 어찌됐든 쿠냐의 B클럽 이적을 조금 막은 요소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쨌든 B클럽에 가서 그 부담감과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있어서 울버햄튼이나 헤르타에 있었던 그런 주어진 역할과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당장 B클럽으로 진출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요소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ATS 한번 되었다. 그렇죠. B클럽 맛을 한번 봐봤더니 이건 아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뭐 어쨌든 아틀레티코 시절이 안 좋아서 울버햄튼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또 본인한테 또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얘기를 해보는 게 스포츠에서 용의 꼬리가 좋은가 아니면 뱀의 머리가 좋은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팀에서 약간 경쟁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약팀에서 확실히 그냥 에이스 대접 받으면서 있는 게 낫냐. 이건 정말 뭐 한국인 선수들도 이적 뭐 설 나오고 할 때 막 수많은 그런 찬반 논쟁이 좀 펼쳐지는 주제긴 하거든요. 저희 얼마 전에 아놀드 얘기할 네. 때도 이런 좀 주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리버풀과 레알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네. 뭐이 정도 차이는 아니긴 그쵸, 합니다. 그쵸. 네. 근데 뭐 비슷한 얘기긴 하죠, 골자가.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놀드 얘기하면서 가장 이적의 핵심적인 포인트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적료 내지는 연봉 네. 이런 돈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이라던가 VS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연봉은 일단 같다고 좀 가정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 뭐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연봉이 비슷하게 주는 게. 그렇죠. 네. 아마 이번에 또 쿠냐가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아스날에서 받을 것만큼 그 근사치의 금액은 당연히 울버햄튼이 줘야겠죠.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가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상위권에 위치하잖아요. 이번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도니엘 말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스톤 빌라 이적설이 있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되게 한 3,400억이면 되게 덜덜 쓰면서 쓸 돈이에요. 근데 아스톤 빌라 그냥 지금 내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입장을 정도면 뭐 저렴하죠 사실. 말런 정도의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재정이면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돈은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돈이 이게 차이가 나면 이거는 뭐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쿠냐가 간다면은 아스날에 간다면은 아스날에서는 일단 주전 경쟁을 했겠죠. 왼쪽으로 나온다면 뭐 마르티넬리라던가. 무혈 입성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럼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그럼 아스날 가야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근데 사실 마르티넬리가 지금 그런데 마르티넬리가 갑자기 시즌 오프 시즌에 갑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막 본래 폼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뭐 또 아스날이라면 살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유스 선수 등장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은하리 2가 왼쪽에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아스날이라는 팀은 당연히 뭐 쿠냐 하나만 놓고 축구할 거 아니잖아요. 거긴 필연적으로 2명, 3명이 한 포지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진짜 사카 정도의 위치에 서지 않는 이상 언제나 주장 경쟁은 불가피하죠 거기는. 어찌됐든 간에 트로사로도 입는 입장에서 주전 경쟁을 할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못하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울버햄튼은 한 2-3경기 못해도 이건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쿠냐는 받고 안 쓸 수는 시작해야죠.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대에 비해서 또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라고 하면은 저는 뱀의 머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케이스를 볼 때도 약간 이런 네. 생각을 했었고 최근으로 좀 시간을 땡기면 팔머를 볼 때도 맨시티에서 첼시로 오면서 계속해서 출전 맞아요. 시간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적한 이후에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잖아, 팔머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있었을 때 유망주 레벨에서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받고 자신의 롤을 부여받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뱀의 머리에 가서 최대한 많은 활약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를 꺼내보자면은 지금 같이 첼시에 있는 주앙 펠릭스. 주앙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벤피카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을 자기 중심적으로 축구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좀 근데 주앙 펠릭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이 기량?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B클럽에서 진짜 일장을 먹을 선수는 아니다. 네. 근데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축구를 못 해요. 요새 하는 거 보면.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 톰 리바케의 자원으로도 뛰어봐야 어떻게 보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뛰긴 뛰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강팀으로 갈 경우는 네. 그 기회조차 톱니바퀴 하나로 되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쿠냐의 케이스를 좀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제 예준이 형이 용의 머리가 된다는 발언을 해버리셔가지고 아스날 가도 에이스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거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저는 만약에 쿠냐급의 에이스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쯤에서는 이제 용에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쿠냐가 뭐 아주 어린 선수도 아니고 유망주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이미 보여줬지만 뭔가를 이제 이뤄내야 하는 단계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울브스에서 뭐 당연히 이제 울브스도 뭔가 할 수 있겠죠. 뭐 트로피를 리그컵이나 뭐 FA컵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 되면은 뭐 유럽 대항선도 나가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스날에서 이룰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좀 차이가 크긴 하죠, 간극이. 그리고 아무래도 축구 선수라면 뛰는 것도 뛰는 건데 일단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스날과 울브스를 비교를 하면은 아스날은 당장 우승 경쟁팀이고 울브스는 강등 경쟁팀인데 사실 여기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쿠냐 정도의 에이스로를 맡을 수 있는 선수라면은 저는 용에 도전을 해보는 게 오히려 좀 용자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데 지금 아스날을 이적하는 게 좋다고 언급한 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마르텔리랑 트로사르가 둘 다 기량이 최근에 좋지 못해요. 이번 그렇죠. 시즌.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어쨌든 선수 쿠냐 정도 되는 기량의 선수가 왔을 때 충분히 좀 자리를 느낄 수 먹을 있다. 만한 자원 그리고 클래스이기 때문에 쿠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아스날이 오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쿠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러다가 또 갑자기 쿠냐 아스날 간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현재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래서 재계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쿠냐 정도면은 나이도 그렇고 현재 기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아스날에 갈만한데 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니까 이제 약간 이게 뭔가 왜 하지? 이 느낌? 그 뱀의 머리에 뭔가 좀 더 이득이 있나? 뭐 아니면 울브스에서 뭐가 좀 더 제안을 했을까요? 뭔가 아니면 뭐 거기 분위기가 너무 좋나? 저는 그것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사실 경기장 위에서 그리고 경기 결과로만 보이는 그런 수치랑은 또 다르게 뭐 클럽하우스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뭐 울버햄튼의 입지 뭐 이런 건 물론 아스날이 런던에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쿠냐의 이적에 영향을 미쳤을 거거든요. 사실 뭐 가족이 저는 울버햄튼이 좋아요. 저는 엄마 나는 학교를 옮기기 싫어요. 이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수의 이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그렇죠.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용의 머리, 뭐 용의 꼬리 뱀의 머리라기보다는 그냥 울버햄튼이 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까라는 만약에 느낌이 재계약이 듭니다. 된다면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역시 아스날에도 브라질 자원이 많지만 이 울버햄튼에도 브라질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울버햄튼은 더 많아질 일밖에 없겠죠. 적어질 일은 없겠죠 여기는. 네, 뭐 메네스가 다 끌어올 텐데. 네, 안드레 트린다지나 아니면 저 주안 고메스 같은 선수들도 다 브라질 국가대표까지 같이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좀 울버햄튼의 영상 같은 걸 찾아보면 쿠냐가 되게 많이 나.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선수들과 되게 그러네.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적으로 좀 쿠냐가 많이 만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적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아직 별다른 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사실상 처음으로 뭔가 이적에 대한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쿠냐라는 좀 덩치 큰 선수가 만약에 아스날에 갔다면 그것 또한 이번 겨울에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용의 꼬리 뱀의 머리 이 얘기랑 연결이 이제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양민혁 얘기인데 뭐 당연히 양민혁이 처음에 토트넘을 간다고 했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뭐 이적은 성사가 됐고 토트넘이 초반에는 이제 조기 합류를 또 요청을 하면서 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조기 합류 갑자기? 왜냐하면은 이런 게 흔한 일은 또 아니거든요. 이런 조기 합류 요청을 하는 게.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아시아 리그를 잘 알다 보니까 빨리 불러서 적응을 시켜라나 보다. 아니 이러면은 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토트넘 자체에서 부진하고 특히 이제 공격수 쪽에서 빵꾸가 좀 많이 나면서 이거는 양민혁이 가자마자 이제 뛸 수 있는 게 아니냐 조금이라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양민혁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처음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매우 어린 선수다. 경쟁 수준이 여기에서 마주하게 될 수준과는 전혀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온 선수다.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근시일 내에는 활용할 생각이 없음을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러냈거든요.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잖아요. 네. 저는 양민혁의 토트넘 입재라던가 출전과는 별개로 이 인터뷰부터 조금 한번 논쟁을 해보고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거 갈드컵 열릴 만한 네. 주제거든요. 물론 이제 뭐 맞아요. 경쟁 수준이 미치지 못하지. 어떻게 캐리가 뭐 프리미어리그 어떻게 비벼? 안 되지. 근데 이거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조금 야 너 뭐 토트넘 씨 울산이랑 붙으면 이길 것 같아? 이기나? 몰라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면 그렇죠 애매하죠. 네. 가능할지도. 네. 뭐 어쨌든 그건 대처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언급하는 게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당연히 토트넘 뭐 양민혁 어린 선수고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 이거 사실 이 얘기만 했으면 아무도 뭐라 안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 이거.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이 수준 뭐 그냥 다르게 표현하자면 수준 떨어지는 리그에서 왔으니까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연결이.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 의미 자체는 저는 예.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 토트넘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가 마이키 무어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는 그렇죠. 선수가 있습니다. 거의 아스날의 은하네리 같은 급으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뭐 거의 출장 기회를 못 받았어요 이번 시즌. 83분 뛰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양민혁이면은 특히 그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 반대편에서 넘어온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생활부적인 부분 그리고 뭐 시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기회를 받는 거는 진짜 그 뭐 김지수 선수가 막지 데뷔했듯이 되게 부상이나 아니면 징계 같은 이슈가 아니라면 양민혁 선수가 지금 당장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뛰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어렵죠. 그렇죠.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에 더해서 이제 K리그를 약간 까내리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많은 사람들이 긁힌 거죠. 저는 그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세 개의 골자예요. 아직 어린 선수다. 경쟁 수준이 떨어지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선수다. 그리고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표현을 한 건데 세 개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 말하는지 어디에서 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 이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될 그렇죠. 내지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이스타에서 반페르시의 인터뷰를 한번 크게 비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는 맞는 말만 한다. 그래서 너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말을 했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금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해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좀 세게 워딩한 것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게 기자가 양민혁인지 맞는데 혹시 뭐 활용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에 굳이 이제 얘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냐면 진짜 어린 선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만 했으면 그냥 딱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다음에 지구 반대편 얘기만 했어도 그렇구나 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거기에선 뭐 별일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 벤탄쿠르 인터뷰 관련해가지고 조금
아 맞아. 아시아의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만한 인터뷰가 나왔었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정작 인터뷰에서 자기가 비판만 나 아시아에서 와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러고 자기는 아시아 무시하고 네. 이중적인 모습이라 좀 빡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한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포스텍 게- 이미지가 나빠. 거의 그건 맞죠. 포스텍이 이미지가 나빠. 뭔 말을 해도 지금 밉상이라 그런지 뭐 진흥 감독은 사실 뭔 말을 해도 밉상이기 마련이긴 그쵸. 하죠. 팬들이 보기에 뭔가 물론 좋은 얘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틀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거는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그만큼 뭔가 뭔 말을 해도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결돼서 얘기를 할 만한 게 양민혁은 당연히 토트넘 선수로 이제 정식 등록이 됐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도 양민혁이 올라가 있고, 뭐 그리고 여러 뭐 풋모비나 이런 스탯 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양민혁 이름이 토트넘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 홈페이지, 그러니까 구단 홈페이지에서는 양민혁을 찾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 뭐 현재 지금 1월 6일 월요일 저녁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고, 제가 낮에 확인해 볼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1군 팀에도 없고 U22 팀, 21 팀에도 없고 U18 팀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미디어 팀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돼서 이제 포스테코글루도 갑자기 K리그 무시하고, 갑자기 토트넘 그 구단 홈페이지에도 없고 하니까, 야 너네 나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K리그 너네 내가 호주를 이겨봤다. 너네 개 못하잖아.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감정 상하는 게 좀 쌓이는 거죠 우리 팬들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인데 양민혁이 지금 1군 스쿼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뭔가 기사가 나오고 이런 게 있나요? 네, 일단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등록이 됐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토트넘 미디어 팀의 문제가 많네요.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 명단에 있다고 해서 1군 스쿼드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제 유스팀 친구들도 프리미어리그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올려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거면 유스팀이라 넣어야지. 아마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미디어 팀에서 그냥 안 올렸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미디어 팀에서 올릴 때 그냥 프로필이랑 같이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그럴 번에 수 있죠. 올리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그다음에 생각이 들긴 하네요. 더 약간 빡치는 거는, 아니 양민혁이 갑자기 1월 1일에 영입한 선수도 아니고 좀 처음부터, 오래됐잖아요. 네. 프로필 찍을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온 친구 누구야, 골키퍼. 걔는 귀신같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선수단에 있는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친구 막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귀신같이 올라왔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이 좀 빡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쵸. 그 친구 이제 최근에 소셜 미디어 가면 그 친구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걔가 언제 좀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는지를 봐야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새로 들어온 골키퍼는 하루 만에 사진이 딱 올라오고, 킨스키 네. 킨스키는 올라오고 갑자기 양민혁은 소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진짜 불타겠죠. 그러면 지금 있나 킨스키는? 없겠죠.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뭐 사실 이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지는 근데 않지만 연결이 되니까 네, 뭔가 이런 앞뒤 상황을 고려했을 네. 때 충분히 뭐 일부 한국 팬들이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우리가 득돈 쓰는 동원이 얼마인데 한국 팬들이.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만 봐도 멤버십만 봐도 진짜 이거는 꽤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경기장만 가도 음. 태극기가 거의 매 경기 한 5-6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의 미디어 팀들이라든지 이런 팬들을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언제 언젠가 뭐 등록은 되겠죠. 네. 사진도 올라올 거고, 그리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언제까지 이제 활용을 뭐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다행히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그 새로 들어온 골키퍼도 없습니다. 일단 다행히 안심하시고. 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뭐 아직 좀 이 홈페이지 이슈 같은 경우는 그냥 토트넘 미디어 팀이 일 처리가 좀 늦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는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경쟁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이라는 굳이 넣으면서 조금 그냥 우리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만한. 그래서 이건 좀 그렇죠. 약간
안 좋은 게 쌓인 거죠 그냥. 사실 뭐 홈페이지는 그냥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보고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라 감독이 어쨌든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인터뷰 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양민혁의 사진이 토트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그 그라운드에서 양민혁이 바로 뛰는 뛰는 거죠. 모습을 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지수 선수도 사실 뭐 이번에 데뷔를 잘했지만 그 전까지 준비 기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뭐 지난 시즌에는 계속해서 2군 팀에서 뛰게 되고 몇몇 이제 명단에는 좀 들어왔었지만 뛰는 거는 또 1년이 지나서야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도 충분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07년생 아닌가요? 양민혁? 06인가? 0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선수가 이렇게 바로 토트넘에 직행했다는 점, 그리고 아직 뭔가 선수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볼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자체는 사실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넥스트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이 없었을 네. 때 뭔가 프리미어리그의 인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외 축구 팬들의 유출 이런 것들을 걱정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적임자가 나타났다라고 봐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민혁의 좀 미래를 확인하려면은 아마 이번 주말에 있을 FA컵 경기를 FA 컵.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그 경기에서 뭐 교체 명단에 당연히 뭐 주전을 쓸 이유는 없고 네. 쓰진 않겠죠? 네. 네, 그건 아마. 진짜 미친 거지. 주전 쓰면. 그래서 아마 이제 교체 명단이 이제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면 무조건 포함이 될 텐데 그래서 그 경기에 좀 봐서 교체가 된다? 교체 명단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좀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 일부러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선발로 이용하려고 아, 일부러 나 안 쓸 건데 트릭이야? 트릭이라고. 트릭이야? 나 안 쓸 건데 이러고 이제 선발.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는 지난 뉴캐슬전부터 그쵸. 등록은 이제 돼서 명단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일단 뉴캐슬전에는 안 들어갔고 그래서 FA컵에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FA컵에서 만약에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군 팀에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번 시즌에 활용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양민혁이 와 이렇게 막 진짜 썩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요? 네? 아 이제 네. 사실상 아무리 조기 합류를 한다 하더라도 훈련한 지 이제 3주 된 선수고요. 사실상 명단 등록 가능한 지 이제 5일 6일째입니다. 근데 5일 6일 만에 벌써 양민혁 입지 어떡하냐. 양민혁 스토트넘에서 막 외면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 이건 거의 엄마의 심정으로 응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K리그 팬들은 정상빈에 좀 선례가 있다고. 아 보니까. 그렇네. 그렇죠. 울버햄튼 갔었죠 아마. 네, 갔다가 이제 뭐 임대 갔다가. 임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정착을 못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정상빈 선수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돼서 갑자기 가자마자 임대 가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거라 그것과는 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근데 정상빈 선수도 데뷔 맞죠. 시즌에 시즌에 완전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쳐서 프리미어리그로 직행한 케이스다라는 건 똑같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이제 미네소타에서 뭐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울산 리터설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세에 비해서는 그쵸. 진짜 네. 확 꺾인 거니까 그런 게 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확실히 그 정상빈 선수의 또 K리그 활약과 양민혁 선수의 K리그 활약을 비교해 보면 양민혁 선수가 좀 더 그렇죠. 임팩트가 더 봤을 때 네. 예, 그 더 임팩트는 더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상빈 선수가 더 많은 시간을 활약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건 이해하나 이런 게 약간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당연한 일이다. 네. 어쩔 수 뭐 당연히 경쟁에서 이기고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당연하다. 그리고 야말이 이상한 거지. 원래 이 나이 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야말 쿠바르시는 그냥 논외예요. 이 선수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요즘 봤어. 그런 약간 이레귤러의 사례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릴 때 뛴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안수파티 보면은. 네.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양민혁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지수 선수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사실 김지수 선수 못 뛴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처음 갈 때도 이제 좀 당연히 이제 2군 팀에서 주로 뛴다라는 게 좀 뉴스로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토트넘도 2군 팀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유스 선수들 거기에 좋은 선수들도 많고. 네. 뭐 앞서 언급했던 마이키모 같은 선수들도 있고 어쨌든 토트넘 역시도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감독 역시도 일단 유스 팀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민혁 선수가 연령별 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프리미어리그에 다시 입성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는 크게 걱정 아직은 물론 당연히 뭐 이게 막 2, 3년 계속되면 당연히 걱정해야겠지만 2, 3년이요? 네. 그럼 걱정해야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또 네. 좋을 것 같고 지금 자 완전 이게 점령했거든요 이 양민혁 얘기가 해축 탭을 네이버 가면 이게 다 1, 2, 3등 다 양민혁이야 그 중간에 이제 노스웨스트 껴있고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다음에 요즘 또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저는 네이버 스포츠 기사 보면 요즘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그 국뽕 유튜브 같아 제목이. 클릭 수를 위해서. 네. 살짝 그러니까 사실 기사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뭔가 그냥 가십보다는 있는 정보 의미 전달. 있는 소식을 아까 뭐 다른 분들은 뭐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기사를 왜 보냐? 아니 그걸 가십 볼 거 유튜브 보지 왜 보냐고 근데 기사. 우리나라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내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소스가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좀 있을 텐데. 그렇죠. 좀 긁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 걸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 걸 그 따오는 거지만 네. 뭐 예를 들어 뭐 BBC 스포츠 뭐 아니면 뭐 스카이 스포츠 이런 것만 보면 하다못해 뭐 미러 뭐 텔레그래프 이런 쪽으로 넘어가도 그냥 들을 만한 소식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십들은 뭐 더선 그다음에 더 밑으로 가면 이제 진짜 잡다한 애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해축탭 기준으로 보면 갑자기 스포츠 조선이 어디 뭐 충격. 토트넘 뭐 충격 뭐 또 손흥민 이적한다 그러고 이제 소스 보면은 스포츠웹 그다음에 뭐 더 하드 태클 그러니까 급이 안 맞잖아. 스포츠 조선이랑 어떻게 하드 태클이랑 어떻게 급이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저희가 부끄럽다 이거죠. 스포츠 조선이 이걸 왜 따와요? 저희가 거르는 그런 네. 해외 축구 뭐 언론이라던가 ITK라던가 이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저희 그냥 딱 보고 예를 들어 손흥민 바르샤 이적 확정 이런 거 안 읽잖아요. 들어가 보지도 네. 않잖아요. 근데 이제 클릭수를 위해서 그걸 가져오다 보니까 그게 한국어로 번역돼 있으면은 어쨌든 라이트한 축구 팬들이라던가 뭐 그렇게 기사로 축구를 접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그런 하급 어그로가 좀 판치고 있는 게 아닌가. 꼭 소스를 당연히 표시를 하지만 한 번 표시해요. 그래서 뭐 더 하드 태클 얘기는 처음에 한 줄 딱 나오고 그 딱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영국 매체로 소개가 되거든요. 계속 그냥 당연히 이름을 계속 언급가 너무 기니까. 네. 그러면은 처음에 기억은 사라지고 또 손흥민 이적에 집중되면서 영국 매체가 이랬다고 해서 약간 글이 읽다가 호도가 돼. 자동적으로 호도가 돼. 근데 그게 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인용한 매체보다는 위를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낸 매체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스포츠조선 뭐 아니면 뭐 동아 뭐 믿을 만한 언론들이 그런 걸 받았으니까 좀 그렇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터넷 언론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데는 우리도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데는 뭐 가십 따오고 해도 그런 걸 이제 네. 써야 좀 클릭수가 유도해요. 근데 그러니까 좀 주요 정론지라고 평가받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도 인터넷 탭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그 지면에 나오진 않겠지 그게. 그렇죠. 더 하드 태클이.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이것도 결국 양민혁 얘기도 최근에 이렇게 그렇죠. 좀 되게 되게 제목이 자극적으로 나와서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현실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는 게 참 이제 의미가 좀 최근에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전 안 봅니다. 그래서 저 그런 이슈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양민혁으로 싸우고 있는지 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축구 팬들 입장에서 소비될 만한 결국 해축탭은 그 축구 팬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옛날만 해도 거기 이제 뭐가 올라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블로그 옛날에 한창 성행할 때도 해축 탭 메인에 올라가고 그러면 되게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더 하드 태클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덧선도 아니야. 덧선이 말도 안 해. 강력한 태클. 스포츠웹 더 하드 태클이 올라가다 태클. 보니까 이제 킹 받는 거죠 진짜. 그러지 납치고.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들으시는 분들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정도 들으시는 분들이면 좀 하드하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해축 탭에는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이제 이 우리 인용한 그냥 이 기사를 쓴 언론보다는 인용한 언론을 좀 보는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 잘 걸러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 최근에 토트넘이랑 노팅엄 경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평일 새벽에 했던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전날 밤에 갑자기 토트넘 노팅엄 하이라이트가 올라온 거예요. 그 유튜브에. 뭐 지난 들어가 봤 지난 시즌 거 그러니까 올라왔나? 어떻게 올라왔냐면 토트넘 vs 노팅엄 손흥민 헤트트릭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그 벌리전 헤트트릭 했잖아요. 네. 그 화면에 스코어보드만 노팅엄으로 바뀌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뭐야, 올려놨더라고요. 아. 외국에도 그런 거 종종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그 노팅엄 경기가 새벽에 있는 걸 아는데도
뭔가 이걸 보고 뭐야 손흥민 헤트트릭 했다고 이러면서 이걸 거르는데 한 1분 걸리더라고요. 저 그런 건 봤어요. 그냥 그렇게 뭐 하이라이트 해놓고 이제 게임이 나오는 건 봤는데. 맞아. 피파. 근데 나 그런 건 처음 봤네. 스코어보드 바꾼다고? 걔 양아치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사실 고연령층이라던가 라이트한 축구 팬들은 그런 거 거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더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요즘에 국뽕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요즘은 아니죠. 꽤 오래된 건데 영어가 막 나와요. 영어든 뭐 프랑스어든 뭐 외국인 언어가 나와. 그리고 자막을 다르게 달아 그냥. 맘대로. 얼토당토 하는 걸로 달아. 그 이강인 이적했을 때 은바페 기자회견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사실 월드컵인데 이강인이 왜 하냐고. I am man인데 자막으로는 이강인 나 너무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실 잘 걸러들이는 것도 사실 그 되게 이상한 건데 그 미디어 리터리시가 너무 중요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요즘은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AI로 그냥 인모양도 바꿀 수 있어. 맞게 그래서 경석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정롱지들 그 대형 언론사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검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론지 왜 봐? 우리 믿을만 하니까 정론지를 보잖아. 믿을만 안 하면 정론지가 아니지 그거. 그렇죠. 그 지용이 형이 바꿀 거니까 괜찮습니다. 지용이가 들어가면 네, 바꾸시기 지용이- 바랍니다. 꼭. 혁명을 한번. 언론 혁명? 아니면 요즘은 그 BBC 같은 것만 받았어서 뭐 기사거리가 없나? 클릭 수가 안 되니까 이제 네. 그런 거지 않을까. 사실 BBC나 뭐 이런 정론지들은 그 해외 정론지들은 거의 준 오피셜급에 달하는 영상들 그 글들을 올리기도 하고 막 되게 남발한다기보다는 정말 자신들의 소스가 있는 걸로 굵직굵직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내 언론들은 이게 클릭수라던가 그런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긁어오다가 검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내려가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더선 이 정도까지만 가도 이게 뭐 거기도 어쨌든 언론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스포츠 웹이 언론인가? 사실 뭐 그렇게 보면 그냥 디에슬레틱 복사 붙여놓기만 해도 그러니까 네. 거기 많은데 되게. 왜냐면 그 당연히 유료 언론이긴 하지만 제목 정도는 나와도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라는 거는 뭐 인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석이 형이 더 하드 태클을 당한 느낌이에요. 진짜 하드 태클이랑 걸고 스포츠 웹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손흥민 선수 얘기하면서 열변을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드 열변을 태클 토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 우리나라 기사 보면서. 아니면 뭐 어디 ITK라도 긁어 오든가. 그렇죠. 하다못해 난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얘기 다시 시작으로 필요하면? 돌아가면은 이 양민혁 사과가 사실 되게 시기상조에 성급한 얘기인데 네. 이런 좀 무분별한 언론이라던가 그런 조금 정확하지 않은 괜히 정보들이 호들갑이야. 섞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호들갑으로 쌓여서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미 선수는 조금 기다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말에 경기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뭐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만 양미 선수 토트넘 가는 거는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좋은 선택이다? 아니면 위험하다?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상빈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바로 이적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어찌 되었든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당장 1군으로 뛰기엔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러면 어찌 되었든 임대를 가든가 뭐 유스팀에 연령비에서 뛰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부른다면은. 근데 뭐 사실 델레온이 얘기에 따르면 뭐 더 좋은 팀도 오퍼가 왔었으니까 토트넘이 가장 높은 팀은 또 아니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서 뭐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나왔던 소식은 빅식스로 이적할 것 같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나왔을 때는 사실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그나마 토트넘이라서 뭔가 조금 안심을 했던 부분도 있는 그나마 것 좀 같아요. 낫다. 다른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맨유나 뭐 토트넘의 첼시나 뭐 이런 데보다 낫다. 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 한국 팬들한테 익숙하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정상빈의 케이스보다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이다? 적응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 첼시로 갔다 맨시티로 갔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너무 그냥 낯선 네. 느낌이 들었을 네. 것 같은데 토트넘에 갔다면 그냥 태극기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는 낫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왜냐면은 장난이 정상빈도 있고 정상빈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거니까. 그렇죠. 울브스보다 훨씬 높잖아요. 더 큰 응. 팀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걱정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토트넘 막 꼬꾸라지고 와 베르너 보다가 존슨 보니까 와 점점 흡에 맞는 팀이 되어가고 있는 거. 그래서 갑자기 야 이 우리가 정도면 이 정도면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맨날 이런 생각 들고 양민혁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런가? 계속 있는 거구나. 지난경기 또 베르너 보면서 와 저 정도면 야 저 정도면 야 손흥민 후보 양민혁 아니면 오른쪽에 뭐 존슨 대신 양민혁 존슨 진짜 크로스 그 슈팅 때리다가 크로스 올리는 거 보고 아 저거보단 양민혁이 훨씬 잘하지 않을까? 진짜 계속 들었거든요 그 생각.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야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냥 뭐 물론 이제 K리그랑 프리미어리그 수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보면 볼수록 써볼 만한데라는 생각은 들어서 저도 근데 그냥 네. 실력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양민혁 선수가 지금 당장이라도 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찌 됐든 환경이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가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느냐 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치게 신경을 많이 되니까. 써줘야죠 어린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 랭크샷 안 쓴다고 뭐라 안 하시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보셔야 돼요. 사실 그냥 국기 빼고 보면은 그게 맞는 거기 음. 때문에 전혀 지금의 걱정이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비슷한 예시를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스위스 리그 1부에서 뛰는 선수다 해갖고 바로 영입한다 해서 지금 당장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뛰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1부 리그에서 충분히 기량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기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 맨유의 아마드 디알로 같은 경우도 되게 어릴 때 왔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맞아요. 비싸게 왔죠. 네. 아마드도 한 3년 안 쓰다가 이제 쓰는 맞아요. 거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리잖아요. 음. 근데 양민혁도 마찬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좀 천천히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K리그에서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매주 보던 선수니까 네, 경기 안 나오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다. 맞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될 것 같은데 왜 안 쓰지? 예. 뭐 이거 봐야겠죠 이건. 그래서 그렇게 좀 재밌는 얘기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돌아오는데 다음 주에 뭐 하지? 왜냐면 갑자기 FA컵이거든요. 다음 주에요? 네. 뭐 첼시가 지면은 첼시 FA컵에 좋은 매치 없죠 지금. 그래서 뭐가 아스날 맨유가 있긴 한데 그게 네 월요일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아스날 맨유가 있군요. 그럼 네. 저걸로 뭐 리뷰를 가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뭐 두 팀 다 뉴스로 나오고 그러지 않겠죠? 아스날은 아마 전력 투구할 겁니다. 근데 맨유도 지금 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는 좀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FA컵이라도 뭔가 도전을 해서 유로파리그라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맨유는 어줍지 않게 한두 경기 버려서 그게 패로 쌓이는 것보다는 사실 체력을 좀 쓰더라도 승리를 어떻게든 챙기는 게 분위기상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양팀 모두 좀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불안한 게 아르테타가 그 FA컵 우승한 이후로 그러니까 미련이 없잖아 이 사람은. 그 64강 이상으로 진출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64강? 32강인가 64강인가 진짜 5라운드인가 64강이면은 3라운드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네. 네. 그 첫 경기 다 떨어졌구나. 네, 뭐 노팅엄한테 지고 그 승격전 노팅엄한테 지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은 또 뭐 다른 주제를 또 생각해 봐야겠네. 일단은 뭐 잠정적으로는 뭐 아스날 메뉴가 있다니까 뭐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뭐 또 한국 선수들 좀 나오면 그 얘기도 좀 하고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서 또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